이제부터 녹화하시면 됩니다. 스타트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면역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네, 앞에서 제 이야기였고요. 순서가 제 이야기였고, 이 부분부터는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많이 있고, 혹시라도 완전 신규인 분들도 계시고, 포라이프라는 이름도 조금 생소한 분도 계실 수도 있죠. 근데 지금 포라이프 얘기 좀 안 할 거예요. 뒤로 빠질 거고요. 오늘은 면역에 대해서 좀 더 집중할 겁니다. 포라이프 밑에 이뮨 시스템 컴퍼니라고 써 있어요. 면역 시스템 전문 회사라고 이렇게 박아놓는 회사는 본 적이 없습니다. 정관장도 이 정도로 박아놓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건 몰라도 면역만큼은 조금 알아야 돼요. 그래서 면역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면역은 생명조직 기병 방어 시스템이죠. 이건 이제 다들 많이 아시죠? 저는 코로나가 있는 동안에 되게 좋았다고 생각한 게 면역을 설명할 필요가 별로 없어요. 일단 면역이라는 단어를 설명할 필요가 별로 없다는 거죠. 사람들이 이제 면역을 다 잘 알아요. 많이 알아요. 그런데 의외로 사람들이 가장 모른다고 생각할 때가 자기가 안다고 생각할 때예요. 교통사고는 언제 난다? 초보 때 난다? 내가 운전 좀 하는 줄 안다라고 생각할 때 납니다. 그때 납니다. 그래서 정말 면역을 아는가, 그리고 면역에 대한 이야기를 정말 남에게 하실 수 있는가, 이 부분을 조금 공부를 해보시는 게 필요하고, 아시면 여러분 생각이 달라집니다. 아는 게 먼저죠. 면역력은 우리 몸을 지키는 시스템이고 요즘 많이들 사용하시더라고요. 면역체계는 그냥 쭉 있는데 본능 욕망도 있어요. 우리 남편의 눈빛이 욕망이 사라졌다, 면역력이 떨어진 거예요. 쭉 가는데 감정이 있습니다. 우울증이 오고 있다, 면역력 떨어지신 거예요. 쭉 가서 호르몬 관절도 들어가네요. 그렇죠? 관절 안 좋으면 활동력이 떨어지겠죠? 활동력이 떨어지면 우울해지겠죠? 우울하면 면역력 떨어진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렇게 아무리 얘기를 해도요, 우리나라는 이런 거를 좀 좋아해요. 우리나라는 연결이라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네트워크도 굉장히 좋아해요. 네트워크를 좋아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우리가 모르는 모종의 이유가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자, 두 그룹으로 나누면 어떻게 나누실 거예요? 원숭이하고 바나나하고 이렇게? 왜요? 이 둘에는 뭔가 커미션이 있다 이거죠. 뭔가 연결이 됐다 이거죠. 이거 식물이고 얘네 동물이거든요. 미국 사람들한테 이 문제를 내면 전부 이렇게 묶어요. 당연히 동물이고 당연히 포유류니까요. 근데 신기하게 한국만 이렇게 묶어요. 아니요, 너무 심각할 정도로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이렇게 묶는 나라가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만 이렇게 묶어요. 왜? 연결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오로지 연결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연결을, 이런 것도 얘기할 때 항상 연결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뭘 팔든 연결을 해요. 내복을 입으면 체온이 1도가 올라가고, 체온이 1도가 올라가면 한 5장 껴입으시지 그러면. 그죠? 족발을 팔 때도 족발에 현금을 써놓는 나라. 전 세계 어디에도 족발에 현금을 써놓는 나라는 없습니다. 한국만 있어요. 독일이 정말 족발을 많이 먹어요. 족발 요리가 정말 발달한 나라가 독일입니다. 근데 독일에 가시면 그 많은 족발집 중에 족발에 현금을 써놓는 나라는 한 곳 있어요. 한국 사람 이상한데 거기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뭘 알아야 되냐면 본질을 알아야 됩니다. 본질. 우리가 솔직히 말해서 족발 먹어서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안 하죠. 그렇죠? 자, 볼까요? 많이들 이제 얘기가 나와서 호천면역력, 선천면역력 이런 거 하도 얘기가 많이 나오고 방송에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굳이 제가 막 설명해야 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선천면역력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거고요. 호천면역력은 감염이나 예방접종을 통해서 얻어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것도 있죠. 나는 단 한 번도 대상포진에 걸려본 적이 없다. 그럼 그 사람은 대상포진에 대한 기억은 없어요. 그거에 대한 호천면역은 없어요. 근데 누구는 나는 걸렸다가 나아본
있다. 그럼 나한테 기업이 있을 수가 있죠. 예, 그런 식입니다. 후천면이고 사천면은요. 근데 이게 면역 정관장에서 우리나라에서 면역이라는 말을 처음으로 유행을 시키다 보니까 면역력이라고 붙였어요. 힘 역자를 써버린 거죠. 힘 역자를 써버리니까 마치 세면 좋은 것처럼 느껴진 거예요. 근데 면역력은 세다고 좋은 게 아니고 적절해야 됩니다. 근데 또 이 적절하다라는 거를 잘못 인식하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면역력이 너무 과하면 문제가 된다?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면역력이 과한 게 왜 문제죠? 면역력이 과한 게 왜 문제죠? 아니 그거하고 무슨 상관이죠? 면역이 바보가 됐기 때문에 아닐까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를 아는데 잘못 연결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오늘 바로 잡읍시다. 무슨 소리냐? 과잉 반응 상태라는 건 싸울 필요가 없는데 싸우는 거예요. 내 면역력이라는 건 군대랑 똑같습니다. 자, 내가 지금 나라의 수장인데 군인은 많아야 되고 무기는 최첨단이어야 되고 당연히 강해야 됩니다. 먹을 것도 많아야겠죠. 이게 좋은 군인이죠. 좋은 군대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국방력은 높을수록 당연히 좋습니다. 그런데 전쟁은 안 하고 있어야죠. 나를 공격하는 놈이 오면 직결 처분해야 되지만 내가 공격하는 사람이 없으면 굳이 싸울 필요가 없어야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게 이게 그러니까 프로젝트에서조차도 이 부분을 면역 과잉이라는 거를 너무 면역력이 높아서라고 표현하는데 아니에요. 자가 면역 환자분들은 면역력이 낮아요. 착각이에요. 면역력이 떨어져 있어요. 자가 면역 환자분들은 면역력이 아주 많이 떨어져 있어요. 아주 많이 떨어져 있는데도 싸우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높은 상태예요. 젊었을 때 류마티스가 오거나 이러면 높은 상태죠. 근데 그 상태로 계속 시간이 지나다 보면 떨어져요. 그래서 자가 면역이 심각하신 분은 이미 면역력이 떨어진 상태예요. 그래서 자가 면역 있는 분들이 코로나를 조심해야 된다고 하는 이유가 잘 걸려요. 그리고 걸리면 잘 못 나아요. 왜? 면역력이 낮으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상태를 정확하게 이해하시는 건 과잉 반응 상태라는 거의 정확한 뜻은 싸울 필요가 없는데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게 어떤 적이 됐든 간에 싸우고 있는 상태. 그게 과잉 면역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자가 면역이 오래되거나 자가 면역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시거나 이런 분들은 오히려 면역력이 떨어져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암, 대상포진, 각종 감염, 감기, 무좀, 기타 등등 면역력 떨어질 때 오는 건 엄청나게 많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우울증도 사실은 면역력 떨어져서 오고요. 에너지가 안 생기고 만성 피로도 떨어져서 오는 거죠. 면역력이 떨어져서 오죠. 근데 그거 말고 면역 과잉 때문에 오는 문제, 싸울 필요가 없는데 싸우는 거. 알레르기, 아토피, 알러지, 비염, 천식은 그래도 내 몸이랑 싸우는 건 아니에요. 내 몸이랑 싸우는 건 아니에요. 돼지고기가 들어왔는데 싸우고 싶은 거야. 돼지고기랑 싸울 이유가 뭐가 있어요? 싸울 필요가 없는데 싸우는 거예요. 또 꽃가루가 들어왔어요. 요즘 이제 조금 끝나갈 때 됐는데 꽃가루가 날리면 정말 미치죠. 그 꽃가루가 들어오면 꽃가루랑 싸울 필요가 없어요. 근데 싸우는 거예요. 그게 알레르기, 아토피죠. 그래도 알레르기, 아토피, 알러지, 비염, 천식 이런 건 그래도 바깥에서 들어온 거에 너무 과반응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2형 감염 반응, 3형 감염 반응, 4형 감염 반응. 2형 감염 반응은 여러분 많이 보실 일이 별로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고요. 주로 혈액에 관련된 부분이나 3형 감염 반응을 좀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이 만나는 게 3형과 4형입니다. 3형과 4형은 내 몸을 공격할 대상으로 생각하고 공격하고 전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심각한 거죠. 아니 싸울 필요가 없는데 굳이 내 몸에 있는 세포를 공격하는 상태가 3형 감염 반응, 4형 감염 반응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 세트예요. 원인이 같잖아요. 원인이 같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도 똑같이 일어납니다. 다시 말하면 알레르기, 아토피를 심해지고 있는데 가만히 계속 냅두면 천식으로 갑니다. 그리고 천식이 있는 분은 알레르기, 아토피, 알러지, 비염이 있어요. 없는데요? 아니요, 있어요. 반응이 좀 약할 뿐이지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감염 반응이나 이런 면역 과잉 문제는 한 가지만 나타나지 않아요. 여러 가지가 동시에 나타납니다.
자, 암 같은 경우에 면역 저하일 때 가장 무서워하는 질병이죠. 근데 보시면 암세포 늘어나는 속도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처음에는 거의 안 늘어나죠. 다시 볼까요? 3년차 때도 모르겠죠? 4년차도 모르겠죠? 5년차도 모르겠죠? 6년차도 잘 모르겠는데 6년에서 7년차 넘어가면서 45개로 늘어나죠. 암세포는 평균 60kg인 사람 기준으로 한 하루에 5,000개 정도가 만들어집니다. 여러분의 세포수가 약 60조개라고 생각한다면 뭐 다른 데서는 28조개 하는데 아니에요. 60조개 정도 돼요. 60조개 정도 된다고 하면 사실은 불량률이 매우 많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장은 되게 잘 돌아가는 겁니다. 불량률이 매우 떨어져 0.0000003%가 뭐 그 정도밖에 안 되니까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런데 부작용 어쨌든 불량 세포는 만들어집니다. 불량 세포가 만들어지면 이걸 전담해서 없애는 세포가 내추럴 킬러 세포인 NK 세포입니다. NK 세포가 저기 핑크색으로 색칠해 놓은 애예요. 크게 파란색이 암세포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태워 죽이는 장면을 보실 겁니다. 보시면 끝까지 보시면 늦게 온 애들 있죠. 늦게 온 애들도 나와요. NK 세포는 암 전담반입니다. 암 전담반. 암세포만 죽이러 다니는 게 NK 세포예요. 그런데 하루에 5,000개 정도가 생기고 NK 세포가 정상이면 5,000개를 또 없앱니다. 그렇게 우리는 암에 안 걸리도록 계속 유지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잠 안 자고 술 마시고 담배 피고 음식 맨날 인스턴트 먹고 시키는 거 하나도 안 먹고 운동 안 하고 이러면 이제 어떻게 돼요? 5,000개가 아니라 10,000개, 20,000개, 100,000개, 50만 개씩 생기죠. 하루에. 그러면 NK 세포가 아무리 정상이어도 감당이 안 되죠. 그러면 나는 정말 열심히 산다. 암 환자분들 중에 화가 많으신 분이 어떤 분이시냐면 만났을 때 얘기해보면 자기는 새끼 정확하게 한식으로 과식하지 않고 하루에 만보 걷기 하고 아침에 7시에 일어나고 저녁에 10시에 자고 근데 내가 왜 아니냐? 그분이 분노가 제일 많아요. 그런 분이. 근데 이제 평소에 담배 피고 술 마시고 이런 분한테 아닙니다. 그러면 그럴 때가 됐지요. 결국 이런 날이 오는군요. 이런 분위기인데 정말 열심히 사신 분한테 정말 관리 열심히 하신 분한테 아닙니다. 이러면은 쌍욕을. 그런데 면역력을 안 챙기면 하루에 암세포는 5,000개씩은 무조건 생겨야 돼요. 근데 내가 하루에 1,000개씩밖에 못 죽이면 조금씩이지만 4,000개씩 계속 남죠. 그럼 어느 순간 그게 10만 개, 40만 개, 50만 개 넘어가고 그럼 어느 순간 100만 개 넘어가고 1억 개가 모이면 암의 씨앗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암의 씨앗이 만들어지고 난 뒤부터는 폭발적으로 만들어집니다. 암세포가. 그 전까지, 그 전 단계에서 없애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건강검진 열심히 했는데 3개월 뒤에, 5개월 뒤에 나 왜 암이에요? 건강검진할 때 아무 문제도 없었는데 굉장히 많습니다. 그냥 발견 못한 거예요. 45개짜리도 발견 못해요. 어떻게만 발견할 수 있냐면 내시경 했을 때는 내시경에서 그건 직접 보는 거니까 아는 거고요. 보통 100억 개 정도 돼야 100억 개 정도로 모여야 그때 돼야 1기로 볼 수 있어요. 그 전까지는 그냥 건강검진 하나 운 좋아서 발견하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7년 걸렸죠. 근데 병원에서는 5년 생존율 얘기하죠. 5년 생존율 얘기하잖아요. 암 치료하고 5년 지나면 완치입니다라고 하죠. 근데 꼭 2년 뒤에 다시 암에 걸려요. 그래놓고 그러죠. 이건 새롭게 걸리신 겁니다. 아닙니다. 재발입니다. 그래서 유럽 일부 국가에서는 7년 생존율을 공표하게 됐어요. 왜? 암 잘하는데 7년 걸린다니까요. 평균. 그럼 늦게 잘하시는 분이 10년도 걸려요. 조금 빨리 잘하시는 분은 5년 만에 잘하기도 하죠. 몸이 정말 안 좋으면. 그래서 중요한 건 우리 몸에서 암세포를 어떻게 잘 없애는 상황을 만들 것이냐. 그리고 그건 누구한테 달린 문제냐. 나한테 달린 문제고. 내 몸에서는 누구한테 달린 문제냐. 면역계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아까 전에 면역 관련된 면역 지금 막 할 때 나왔지만 아니요. 그거는 그냥 둘이 동시에 다 있는 거고요.
자, 나라를 지켜야 되는 건 국민도 지켜야 됩니다. 누가 침입한다고 하면 국민도 지켜도 되죠. 강도가 있으면 경찰만 잡아야 돼요? 국민들도 잡아도 되잖아요. 그죠? 근데 솔직히 말해서 누가 일단 일해야 돼요? 경찰이 일해야 되고 군인이 일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몸에서도 그런 군인과 경찰 역할을 하는 게 면역계입니다. 그 면역계가 근데 잘못 발현되면 이렇게 자가면역 질환 같은 것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죠. 자, 오늘은 이걸 하는 게 아니니까. 이게 우리 몸의 면역계입니다. 면역계를 담당하는 군인 세포들입니다. 근데 아쉬운 건 얘네들은 태어날 때부터 군인으로 태어나서 휴가 한 번이 없고 죽을 때까지 군인으로 살다가 군인으로 죽습니다. 아마 처음 보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이런 세포 모양 같은 거 보시는 분은 맨 위에 있는 게 흔히 말하는 T세포들입니다. 맨 위에 있는 게. 그 중에서도 맨 위에 있는 거 약간 새파란 애 있죠? 제가 NK세포입니다. 저게 NK세포고요. 여러분 이거 구글에 치시면 다 나옵니다. 면역세포 모양 이렇게 치시면 다 나올 거예요. 네. 어떤 것들인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백혈구가 이 모양이에요. 백혈구. 호중구, 호산구, 호혈구. 무슨 얘기하는지 몰라도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이 함께 있는데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 세포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세포를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짧게 좀 안내를 할게요. 포토타임이에요. 찍으세요. 이거는 네이버에 검색해도 잘 안 나오니까 제가 좀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설명을 해놓은 거라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찍으시면 제가 오늘 시간이 많이 없어서 이걸 다 설명을 못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서 도저히 모르겠다 생각하는 글자들, 리세션 모르겠죠? 유주 모르겠죠? 포식은 맨날 하시죠? 맨날 하시면 안 돼요? 가끔 하시죠? 살균은 많이 하시죠? 아는 단어는 있는데 모르는 단어 있죠 지금? 검색하세요. 검색하셔야 돼요. 그게 공부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검색해서 보신 건 거의 안 까먹어요. 오늘 들으신 건 90% 잊어먹으실 거예요. 자, 사진 찍으시면 안 보시더라고요. 자, 백혈구는 경찰관입니다. 항상 우리 몸 돌아다니면서 수천하면서 주로 외부의 적을 공격해서 없애는 일을 합니다. 주로 외부의 적을. 그래서 쟤는 특이한 능력이 있는 게 리세션이라는 기능입니다. 리세션은 내 몸에서 이 주인이 만든 애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습니다. 즉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아직 의료가 갈 길이 멉니다. 아직 사람의 몸에 대해서 한 15%도 제대로 몰라요. 나랑 DNA가 다르거나 RNA가 다른 애를 보면 띵 하고 경비등이 켜집니다. 어떻게 하는지는 몰라요. 그냥 지나가기만 해도 알아요. 그러면 세균은 저랑 DNA가 같아요? 다르죠. 세균은 저랑 DNA가 다르기 때문에 세균이 들어오면 뜹니다. 자, 기생충은 저하고 DNA가 같아요? 같다고 생각하시면 기생충 약 먹으면 죽는 거예요. 잘 생각해. 집에서 기생충을 이렇게 말해도 아니에요. 사람이에요. 자, 띵 하고 때려 뭐예요? 나랑 다른 걸 아는 거예요. 아는 거죠. 어떻게 아는지 몰라요. 근데 그냥 알더라고요. 그 기능이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있어요. 암세포는 내 세포예요. 불량이긴 하지만 내 세포예요. 그러면 백혈구가 암세포를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는데 없어요. 암이 만들어져야 알아요. 암이 만들어져야 알고요. 그냥 암세포가 돌아다닐 때는 백혈구는 암세포를 인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NK세포를 만들었습니다. NK세포는 암세포만 골라 죽입니다. 근데 이 NK세포가 특이하게 T세포에서 특별히 강한 애를 뽑아서 NK세포, 비밀부대원이라고 해놨는데 왜 그러냐면 일반 세포처럼 위장하고 다닙니다. 옆집 아저씨예요. 비밀부대원이라고 하면 맨날 007 얘기하시는데 007 같은 첩보는 없어요. 누가 봐도 쟤는 스파이잖아요. 심지어 이름 물어보면 2번 말해줘요. 본드, 제임스 본드. 미친놈이에요. 잡아가야죠. 바로 잡아요. 그러니까 상대편 적들도 바로 알잖아요. 뭐 스파이구나 바로 알잖아요. 그게 무슨 스파이야 그게. 근데 그 위대하게 은밀하게 이런 거 보시면 누가 봐도 옆집 아저씨잖아요. 우체국 배달주시잖아요. 근데 알고 보니 뭐예요? 간첩이잖아요. 원래 그래야 돼요. 그렇게 NK세포도 위장하고 살다가 옆에 암세포가 지나가면 조용히 가서 죽입니다.
그게 NK세포가 하는 일이에요. 근데 문제는 우리 몸은 세포 입장에선 우주처럼 넓습니다. 세포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세포한테 여기 손끝에서 여기까지는 얼마나 먼 길일까요? 너무너무 먼 길이죠. 못 가요. 세포 입장에서. 그러니까 만약 여기에 배치된 NK세포는 평생 암세포를 못 만날 수도 있죠. 그러다 보면 이제 살 날이 얼마 안 남았으면 쟤도 죽고 새로 또 배종되고 이러는 거예요. 새로 만들고. 이제 살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옆에 암세포가 지나가요. 그러면 네, 모른 척 합니다. 내가 안 죽여도 뭐 다른 거 죽겠지. NK세포가 그걸 뭐라고 해요? NK세포 활성도가 떨어졌다고 하는 거지. NK세포 활성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여러분 건강검진 하실 때 좀 싸졌어요. 옛날에는 16만 원씩 했는데 지금은 8만 원이나 5만 원이면 하더라고요. NK세포 활성도 검사가 있어요. 이거 NK세포 숫자를 세는 게 아니라 NK세포 활성도만 검사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NK세포 활성화가 돼 있으면 암세포를 잘 죽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NK세포 활성도 검사를 해봤는데 500점 이하다. 위험한 거예요. 500점 이상 나가야 돼요. 근데 이걸 임의적으로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두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박장 배소를 하는 겁니다. 그냥 웃으시면 안 돼요. 그냥 웃으시면 안 되고 어떻게 웃어야 돼요? 박수를 치면서 웃으셔야 되는데 대부분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얘기할 때 제가 이제 그런 얘기하면 여자가 남자보다 대부분 수명이 길어요. 훨씬 길어요. 그중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여자가 남자보다 더 잘 웃어요. 그리고 웃으실 때 꼭 옆 사람을 때려요. 아주 그냥 코믹 영화를 내가 집사람이랑 안 봐요. 맨날 패기만 바꿔가지고 예전에 그 극한 직업 보다가 어깨가 나가는 줄 알았어요. 한쪽 어깨. 극장에서 계속 때리는. 근데 저도 웃기잖아요. 같이 웃어요. 근데 남자들은 옆 사람을 안 때려요. 네. 여러분 그러니까 나누는 게 더 오래 삽니다. 무슨 뜻이냐? 손 아프죠. 맞으면 아프죠. NK세포는 웃긴데 아파야지만 활성화돼요. 네, 조금 변태 같아요. 근데 여러분 세포 입장에서도 이게 이상한 일이에요. 무슨 소리냐? 통증이 느껴지면 엔도핀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웃으면 엔도핀 나온다고 생각하시는 분 많죠? 아니에요? 엔도핀 웃을 때 많이 안 나와요. 엔도핀은 아플 때 나오는 거예요. 왜냐면 진통 마약제니까. 모핀보다 50배 이상 셉니다. 엔도핀이. 그래서 아프면 진짜 아픈 마사지 받아보셨어요? 그러면 웃긴다? 받으시면 웃겨요? 잠깐만요 웃잖아요. 왜 웃는 줄 아세요? 엔도핀 나오라고 너무 아프니까. 근데 그 순간 뭐도 나와요? 도파민이 같이 나와요. 엔도핀과 도파민이 같이 폭발하는 순간이 오면 뇌에서 특별한 펩타이드를 뿌리게 되는데 그 펩타이드가 NK세포랑 만나게 되면 NK세포가 활성화가 됩니다. 근데 이 세포 입장에서는 되게 무서운 일이에요. 조용하던 옆집 아저씨가 하늘에서 날아오는 걸 뭘 갑자기 받아먹더니 갑자기 칼거리더니 웃으면서 사람들이 막 쪄요. 하하하 이러더니 암세포를 막 죽여요. 세포 입장에서 암세포는 불쌍한 아이잖아요. 잘못 만들어지고 불량세포니까 불쌍한 아이란 말이에요. 근데 가가지고 막 죽여요. 호러가 펼쳐집니다. 근데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나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면역 유지가 되는 거죠. T세포는 군인들입니다. T세포는 군인들이 아까 두 가지라고 했는데 한 가지 왜 안 가르쳐 주냐 이따 나와요. T세포는 군인들이고요. 군인들은 어디에 있어야 되죠? 네, 군대에 있어 나와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맨 처음에 얘기했죠. 얘네들 휴가 없어요. 못 나와요. 그러니까 거기가 군대가 바로 어디냐? 림프입니다. 많은 분들이 림프가 뭔지 잘 모르시는데 림프가 쓰레기통이다, 쓰레기 버리는 곳이다. 군인들을 모욕하고 계신 겁니다. 거기 군대입니다. 근데 전쟁을 하고 죽으면 시체가 만들어지죠. 세균 시체든 적군 시체든 우리 편 시체든 만들어지죠. 그 만들어진 거를 일반 병원으로 가면 안 돼요. 군병원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림프로 가는 겁니다. 일반 세포는 림프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면역세포만 군에 있는 겁니다. 자, 근데 군은 림프는 속도가 매우 느려요. 출동을 하려고 하는데 림프가 딱딱해서 굳어 있어요. 그럼 출동이 잘 돼요? 그래서 맨날 그 두드리시는 거잖아. 그러면서 맨날 그래. 독소 배출.
독소 배출보다 군이 더 잘 움직이게 만들어줍니다. 네. 독소 배출하라고 두드리면 잘 안 두드리세요. 내 군대를 튼튼하게 하는 거라고 하면 좀 두드리시더라고요. 많이 두드리셔야 되고, 근데 여성분들은 사실은 여기도 여기지만 여기가 더 중요해요. 서해도를 많이 치셔야 됩니다. 네. 누워서 때리시는 게 좋습니다. 그림 그리고요. 보조티 세포가 있고요. 아 참고로 여러분 군인이 세요? 경찰이 세요? 다 알죠. 군인이 세요. 경찰은 총도 제대로 못 쏘잖아요. 쏘면 또 막 심할 쏘내고 막 병이 섰고 군인은 뭐 미사일도 쏘면 되고 군인들이 훨씬 셉니다. 당연히 경찰관보다 훨씬 셉니다. 근데 이제 얘네들 군인은 뭐가 문제냐면 내 스스로 판단하면 안 돼요. 군인은 오로지 지시를 받아야만 움직일 수 있습니다. 명령을 받아야지만 움직이는 거죠. 그 명령을 하는 지휘부가 보조 T세포입니다. 지휘관이에요. 이름은 보조인데 영어로 할퍼 T세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그대로 바꿨더니 보조 T세포가 됐는데 얘가 실제로는 지휘관입니다. 지휘관은 싸우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지휘관 싸우다 먼저 죽으면 큰일 나요. 지금 누가 지휘를 해요? 네, 지휘는 지휘관이 하는 겁니다. 지휘는. 그래서 얘네들은 싸우지 않고 보고 오면 지시만 합니다. 네, 어디 군대 출동시켜. 내가 좀 더 내보내야 되겠다. 내가 이거는 부족하다. 이런 지시를 하는 게 보조 T세포입니다. 근데 얘가 무능할 수 있어요. 한 번도 꽃가루라는 걸 본 적이 없어요. 들은 적도 없어요. 근데 꽃가루가 한 번에 요즘 꽃가루 날리니까 싹 들어와요. 딱 보고 놀래요. 야 저거 뭐야 뭔 일이 많이 들어와. 저거 죽여 없애. 명령 떨어졌죠. 그러면 T세포들 나가야죠. 백혈구들 가야죠. 그래서 신나게 전쟁을 펼칩니다. 누구랑? 꽃가루랑. 자 여러분 꽃가루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소라가루 맨날 날리면 날리잖아요. 차에 보면 노랗게 막 껴있고 바닥에 막 노랗게 있고 꽃가루 눈에 보입니다. 즉 세포는 근데 눈에 세포 입장에서 꽃가루는 빌딩만한 거예요. 근데 얘랑 싸우래요. 여러분한테 빌딩을 부시라고 하면 맨손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어쩔 수 없이 부신다고 한다면 죽죠. 계속 죽어요. 염증이 계속 만들어져요. 염증이라는 건 여러분 잘못 생각하시는 건 맞는데 염증이라는 건 내세포건 적군이건 죽은 모든 게 다 염증이에요. 그런데 우리 애들이 계속 죽어요. 우리 애들이 계속 죽어서 염증이 계속 만들어지고 히스타민 뿌려지고 난리가 납니다. 그게 바로 알레르기 반응, 아토피 반응입니다. 근데 이제 꽃가루 알레르기에 반응 없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의 보조 T세포는 꽃가루가 들어오면 밑에서 그러죠. 저 뭐 엄청나게 들어오는데 저거 어떡하죠? 냅둬, 봄이야. 야 좋다. 아우. 겨울이었는데 벌써 봄이다. 냅둬. 그러면 반응을 안 하죠. 그러면 꽃가루 알레르기가 없죠. 근데 누구는 가끔 그래요. 스트레스 받으면 꽃가루 알레르기가 생겼다가 스트레스 없어지면 꽃가루 알레르기가 없어졌다가 왜 그러는 거죠? 면역력이 움직이니까. 면역력이 출렁거리니까. 그때 일어나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이건 무능의 영역인데 왜 몰라서 버리는 일이잖아. 근데 이거 말고 나쁜 놈이 될 수도 있어. 우리나라 얘기하면 안 되니까 어떤 또 정치적 문제 얽히면 안 되니까 벨라루스 얘기해 봅시다. 벨라루스는 독재 국가입니다. 거기에서 시민들이 민주주의 하자고 시위를 하니까 맨날 탄소를 못 해가지고 힘들었는데 좀 살인가스가 아니라 살인가스라는 게 있어요. 살인가스. 이걸 뿌려버렸습니다. 전투기에서. 신경계 치명 독소고요. 맞으면 거의 85%는 즉사하고요. 살아남아도 평생 가는 장애를 얻게 되는 가스가 이 살인가스입니다. 이걸 시위대 위에서 뿌려버렸어요. 전투기로. 전투기 조종사는 이걸 뿌리고 싶었을까요? 근데 왜 뿌렸죠? 명령 나왔으니까 해야죠. 마찬가지로 보조 T세포가 그럽니다. 오늘 날도 안 좋은데 손가락이나 공격하자. 손가락 좀 죽여봐. 명령 떨어졌죠. 그럼 죽여야죠. 류마티스 시작. 나는 혈관이 마음에 안 들던데 루푸스 시작. 난 옛날부터 근육이 마음에 안 들어. 루게릭 시작. 나 피부가 싫던데 경피증 시작.
그냥 그렇게 시작되는 겁니다. 누가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러는 거? 쟤가 마음에 안 들어서. 보조 T세포. 그런데 이런 명령을 자주 하면 될까요? 안 되죠. 근데 이런 기능은 왜 있을까? 그 부분이 망가졌으면 주교사라도 바꿔야 돼요. 그 부분이 망가졌어요. 그래서 있는 기능인데 잘못 발현되는 거죠. 근데 그걸 막아주는 애가 있습니다. 제거성 T세포 보좌관입니다. 야, 손가락이나 죽일까? 왜 그래요? 아, 가만히 있어요. 냅둬 줘. 왜? 뭐 때문에? 심심해? 가만히 있어요. 이렇게 막아주는 애가 제어성 T세포입니다. 이게 다 있어요. 근데 내가 지금 류마티스가 있거나 이런 문제가 있다면, 자가면역 질환이 있다면 보조 T세포도 미쳤고 제어성 T세포도 둘 다 미친 겁니다. 둘 다 미친 거죠. B세포는 생화학 부대입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하시는 그 항체 얘기 맨날 하죠. 그 항체 만들고 뿌리는 게 B세포가 하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B세포는 그러니까 항체를 뿌리면 다 죽는다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항체를 뿌리면 못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쉽게 설명해서 세균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A라는 세균이. 그러면 항체를 만들면, 설명할 때 이렇게 말해요. 이렇게 만든 항체를 만들어서 뿌리면 합쳐지겠죠. 합쳐지면 이렇게 돼서 꼼짝 못하는 상태, 분열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누가 와서 죽여요? 백혈구, AK세포, T세포. 죽이는 건 쟤네가 해요. 다른 애한테는 죽일 권한은 없어요. 쟤네들만 와서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항체가 만들어졌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항체가 만들어졌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 여러분들이 이제 병원 가서 요즘에 코로나 때 그 질문 진짜 많이 받았는데, 코로나 때 백신을 다 맞고 왔어. 근데 그래요. 야, 난 아무렇지도 않던데? 효과 없는 거예요. 반응을 안 한 거야. 항체를 만들어내면 아파야 돼요. 반응이 있어야 돼요. 부어오르고 몸도 힘들고. 그래서 여러분 독감 주사 맞을 때 열나거나 이러면 맞지 말라고 그러고, 독감 맞은 날, 주사 맞은 날, 예방 주사 맞으면 샤워도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면역력 움직일까봐. 근데 그날만 또 하루 지나면 내일부터 또 신나게 막 하시거든요. 항체 만들어지는데 일주일 걸려요. 평균 일주일 걸립니다. 평균. 그리고 오래 걸리시는 분은 나이가 좀 많거나 몸이 안 좋으면 한 달씩 걸려요. 항체 만들어지는데 28일 걸리고 그래요. 그래서 겨울 되자마자 막 우리나라 가서 마시거든요. 늦었어. 늦은 경우가 많아요. 저 백신 맞았는데 왜 감기 걸리죠? 저 독감 왜 걸렸죠? 백신 언제 마셨는데요? 어제! 걸려야겠는데? 자, 어쨌든 그 항체를 만드는 게 B세포가 하는 역할이고, 기억세포는 이렇게 해서 죽이고 나면 이걸 그대로 기억하는 겁니다. 항체는 어떻게 만들어야 되고 얘는 어떤 모양이고 이걸 전부 기억하는 게 기억세포입니다.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전쟁 치를 때 이상하게 싸움은 안 하고 쳐다보는 데가 있어요. 애들 잘 죽어요? 싸움만 해요? 어떻게 하니까 죽어요? 뭘로 만들었어요? 안 싸워요. 놀라운 건 얘 T세포예요. 종군기자라고 부르는데. 그러고 있다 보면 전쟁 끝나고 나면 야, 제 기억세포 시켜. 그러면 기억세포로 변합니다. 이후에는 몸에서 기억세포를 만들어서 보내줘요. 근데 이제 죽을 때 예를 들어서 홍역이다. 홍역은 되게 위험한 거니까. 홍역이다. 그러면 나는 홍역만 기억을 해요. 그러다가 새 후임이 올 때쯤 되면 모든 전달을 해줍니다. 너는 홍역만 기억하면 된다. 그리고 죽는 거예요. 이제 다른 애가 홍역만 기억하겠습니다. 근데 홍역 요즘에 잘 걸려요, 안 걸려요? 요즘 유행합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전 홍역 정말 무서워하는데 홍역이 슬슬 돌더라고요. 부산에서 계속 생기고. 그럼 이제 또 다음 기억세포한테 또 전달해주고 또 전달해주고. 재밌는 건 홍역은 죽을 때까지 전달합니다. 한 번 걸리면 두 번 다시 안 걸립니다. 그래서 홍역을 옛날 이름이 제구실입니다. 제구실. 그래서 우리가 저거 제구실 하겠다 이런 말 하죠. 그게 뭐냐면 어릴 때 7살에서 10살쯤 홍역 한 번 걸려서 살아남아야 그 뒤부터 살 확률이 있기 때문에 그때 많이 죽었어요.
왕세자가 나발이도 없어요. 그냥 걸리면 죽는 거지 뭐. 그러다 보니까 홍역을 앓고 나면 제구실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원래 이름이 제구실이에요. 홍역이. 그 정도로 홍역이 무서운 병인데, 자 이렇게 기억을 계속하는 것도 있는데, 여러분 코로나는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위험한 게 아닙니다. 병으로만 보면 그렇게 위험하지 않아요. 공식 사망률이 1.8%입니다. 독감이 3.4%거든요. 그러니까 독감보다도 못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독감도 그렇고 코로나도 그렇고 다 매년 또 맞으시죠, 예방접종. 왜? 기억을 안 해요. 전달해주다가 그만하잖아. 기억세포가 없는 거죠. 그런가 보면 또 평생 기억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렇게 해서 기억세포가 있고요. 근데 이제 기억세포가 어느 날 봤는데 드디어 홍역이 들어왔어. 전설로만 들어오던 홍역이 내 거잖아요. 얼마나 반갑겠어. 내가 할 일이 생겼잖아. 평생 너는 얘만 오면 알려줘야 돼 라고 들었는데 평생 못 보고 죽은 사람이 10년 때까지 이어졌거든. 근데 드디어 내 때 돼서 할 일이 생긴 거야. 얼마나 기쁘겠어. 근데 그때 바로 누구한테 연락하냐? B세포에 연락합니다. 왜? B세포한테 연락해서 제가 담당하는 홍역이라는 거 들어왔거든요. 항체 이렇게 만들어서 바로 뿌리세요. 뿌려주세요. 그러면 B세포가 네 알겠어요. 뿌려드릴게요 하고 만들어서 뿌립니다. 항체를. 그러면 홍역이 꼼짝 못하죠. 그럼 신나서 누구한테 연락해요? 보조 T세포한테 딱 전화하죠. B세포가 여기 홍역 들어왔고요. 홍역 담당하시는 기억세포분 오셔가지고 얘기해 주셔가지고 지금 다 정리해놨거든요. 네, 목 주변이니까 와서 정리해주세요. 그럼 이제 B세포하고 NK세포하고 백혈하고 T세포하고 싹 가서 정리하는 겁니다. 얼마나 뿌듯하겠어. 그죠? 그걸 획득 면역이라고 합니다. 획득 면역. 근데 획득을 못했어. 한 번도 안 걸려본 거야. 코로나19 우리 한 번도 안 걸려봤잖아요. 한 번도 안 걸려본 게 들어왔어. 미치는 거죠. 야, 저거 담당하는 데 없냐? 없는데요. 아무도 모르는데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요? 전투연구원 대식세포를 부릅니다. 대식세포는 이름처럼 그냥 먹습니다. 대식 먹어요. 먹고 분석합니다. 분석해서 얘가 DNA가 어떻고 RNA가 어떤지를 분석해내는 세포가 대식세포입니다. 근데 정말 신기한 건 코로나19가 터졌을 때 전 세계 머리 좋은 양반들 싹 다 모아가지고 거의 다시 없을 조별 과제를 했죠. 근데 그렇게 해서 완벽하게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떤 바이러스인가를 분석하는데 1년 4개월 정도 걸렸어요. 거의 1년 넘게 걸렸죠. 근데 대식세포, 여러분 몸 안에 있는 대식세포가 코로나를 완벽히 분석하는데 2주면 됩니다. 1주일이나 2주일이면 끝나요. 몸이 좋으신 분은 일주일, 몸이 안 좋으신 분이면 2주일이면 분석이 다 끝납니다. 그러면 항체 만들어져서 뿌려지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실제로는 얘가 인류보다 나아요. 근데 얘가 어떻게 분석하는지는 아직도 그냥 몰라요. 아직도 몰라요. 이 일이 여러분 몸에서 항상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는데 얘네들 아까 전에 연락하고 막 주고받고 그러죠. 기억세포 다음 세대한테 뭔가 전해줘야 되고 B세포는 뿌린 다음에 연락하고 특히 보조기세포는 애들한테 여기 공격해 저기 공격하지 마라 지휘해야 되고 전화로 해요. 뭐 가까이 있기를 해. 여기서 여기가 얘네들한테는 엄청나게 먼 거리인데 부를 방법이 없어. 어떻게 연결을 할까? 소통을 어떻게 할까? 면역계끼리 바로 그게 트랜스퍼 벡터입니다. 연결해주는 물질이다. 면역 시스템이 정상 작동하도록 정보의 기록과 보호관 소통에서부터 면역 활성화와 억제를 위한 교육까지 전담하고 있는 게 면역계만의 사이토카인이라고 부르는 면역 전달 물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정확히는 더 정확히 얘기하면 원래는 신경 호르몬입니다. 호르몬이고 사이토카인이라고 부릅니다. 신호물질이에요. 신호를 주는 겁니다. 근데 이 트랜스펙터는 좀 특별한 게 뭐가 특별하냐면 일반 세포는 트랜스펙터를 가까이 안 합니다. 무슨 뜻이냐? 여러분 걸어가다가 군사 기밀 떨어질 일이 없는데 혹시라도 군사 기밀 1급 보안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서류가 하나 딱 떨어져 있어. 그럼 주스면 돼요, 안 돼요? 주스면 큰일 날 거예요. 주워서 경찰서 갖다 주면 되지 않아요? 주는 순간부터 큰일 나는 거예요. 안 죽고 신고하셔야 돼요. 안 죽고. 제가 이런 거 하면 좀 뭐하는데 신고도 하지 마세요. 그냥 가세요.
모른 척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자, 그 정도로 이건 면역계만 사용하기 때문에 일반 세포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핵심입니다. 이걸 처음에 발견한 사람이 1949년 셰어드 로렌스 박사라는 분이 발견하셨고 뉴욕 주립대 대학의 교수셨고요. 결핵에 걸린 사람과 결핵에 지금 앓고 있는, 그러니까 결핵에 나은 사람이 있는데 결핵 나은 사람의 몸에 있는 혈청을 뽑아서 결핵 걸려 있는 사람한테 넣어주니까 빨리 낫더라. 이 사람이 결핵에 나았다라는 어떤 정보를 이 사람한테 넘겨줄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그냥 그때 면역계 정보 전달 물질이라고 이름을 지어서 트랜스퍼 팩터라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그때는 저게 신호 물질인지도 몰랐어요. 그리고 정확하게 트랜스퍼 팩터라는 게 뭔지 몰랐다고요. 그냥 있을 것이다라고 추측했던 때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트랜스퍼 팩터가 완벽하게 저분은 계속 트랜스퍼 팩터만 연구하셨습니다. 면역계 연구만. 그래서 실제로 돌아가시기 전까지 뉴욕 주립대에서 트랜스퍼 팩터 강의를 하셨던 분이에요. 그 다음에 1974년에 이게 어디에 많이 들어있나 봤더니 어머니 초유에 많더라. 왜 많더라를 또 연구해 봐야죠. 또. 그랬더니 무슨 결과가 나왔느냐. 임신을 하면 면역력이 떨어져요. 여러분 임신했을 때 면역력이 떨어져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그걸 보완하려고 체온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임산부 체온이 높아졌어. 어쩔 수 없이 체온을 높이고 면역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왜? 왜? 아기를 지키는데? 아기를 지키는데 왜 면역력이 떨어져요? 엄마가 아기를 죽일 수 있어요. 태아를. 이물질로 생각하면 공격해요. 공격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RH 플러스이신 분이 임신했을 때 RH 마이너스면 아이가 그럴 수 있죠. 엄마는 RH 플러스인데 자식은 RH 마이너스일 수 있죠. 그러면 태어나요. 첫째가. 둘째부터는 착상하면 죽여요. 왜? RH 마이너스에 대한 항체가 만들어지거든요. 네, 그때부터는 임신이 안 돼요. 이런 것처럼 엄마는 자기 아이를 위해서 내 면역계가 공격할까봐 면역력을 스스로 낮춥니다. 그렇게 해서 버티다가 체온으로 버티다가 아이가 태어나면 그때부터 슈퍼모드라는 게 켜집니다. 약 90일 동안. 그 슈퍼모드가 켜지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면역력이 엄청나게 올라가요. 왜? 아이가 죽이려고. 근데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초유입니다. 초유에 백혈구들과 IgA, IgG 이런 식으로 면역 물질들을 최대한 많이 담아서 아이한테 전달해 줍니다. 근데 이게 모든 포유류가 똑같은 거예요. 알을 낳아버리면 낳는 순간 나랑 독립이죠. 그냥 내가 이 알만 지키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새끼는 내가 안에서 키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키우기 때문에 면역력을 낮추고 최대한 노력을 하다가 태어나면 그때부터 젖으로 면역력을 전달해 주는 겁니다. 그 전달해 줄 때 최고 많이 들어있는 게 트랜스퍼 팩터입니다. 그래서 트랜스퍼 팩터가 쭉 언제 가장 높아집니까? 라고 하면 인생으로 놓고 얘기하면 트랜스퍼 팩터가 없었다가 쭉 올라가는 이때가 언제? 태어나서 100일 됐을 때. 100일 됐을 때 가장 높다가 어머니 초유의 트랜스퍼 팩터가 이제 안 나와요. 어머니 몸이 안 좋으면 더 일찍 끊겨요. 당연히 90일에서 끊길 80일에서도 끊길 수 있겠죠. 그렇게 끊겨버리면 아이는 이제 스스로 트랜스퍼 팩터를 만들어서 살아야 됩니다. 그 만들어지는 순간이 100일 태열을 앓는 순간이에요. 자기 면역 체계로 완전히 바뀌는 순간. 그래서 그때 쭉 떨어졌다가 쭉 올라가서 다시 언제까지 계속 유지해요? 약 30살까지 유지가 되다가 50대가 되면 절반밖에 안 남습니다. 50대가 되면. 그리고 나서 계속 떨어집니다. 그래서 50대가 되면 그렇게 아픈 거야. 왜? 여기에 문제가 생겼는데 여기 애들만 가지면 안 되거든요. 그럼 이쪽도 불러야 되고 여기도 불러야 되고 여기도 불러야 되는데 부를 수가 없어. 왜? 트랜스퍼가 없으니까 못 부르게 되는 거죠. 그걸 바깥에서 유지해 줄 수 있는 방법이 트랜스퍼를 보충할 수 있다는 거죠. 89년도에 보니까 이제 모든 포유류가 다 똑같더라 이걸 아는 거죠. 근데 저거는 재밌는 건 초유에만 많아요. 초유 외에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유도물질 인자, 특수 항원 인자, 억제 인자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고 유도물질 인자가 면역세포끼리만 주고받는다는 뜻이에요.
일반 세포는 트랜스펙터를 가까이 하지 않고요. 특수 항원인자는 병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겁니다. 홍역은 어떻고 뭐는 어떻고 이런 억제인자 같은 경우에는 공격하지 말아야 될 대상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게 여기 세 가지 유료적이기 때문에 아주 독특한 면역 물질인 거죠. 그래서 트랜스펙터의 역할은 많이 보였겠지만 외부 물질이 아니라 항원 물질이에요. 암세포는 바깥에서 들어온 게 아니잖아요, 그죠? 몇몇 암을 유발하는 바깥에서 오고 작은 결과 이런 것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암은 다 발병하는 거니까 빨리 인식하고 반응하게 하고 기억하게 하는 거죠. 이게 트랜스펙터의 역할이다. 저걸 굳이 다른 말로 바꾸면 오프 더 레코더로 바꾸면 조금 과장되게 표현하면 맞는 백신입니다. 원래 백신 역할이 저거잖아요. 앞에다가 독감 백신이면 독감이라고 써보세요. 독감 백신을 맞으면 독감을 인식하고 독감에 반응하고 독감을 기록하고 있는 거죠. 똑같잖아요. 홍역 백신 맞으면 홍역을 인식하게 하고 홍역을 기억하고 홍역에 반응하는 거잖아요.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천연 백신이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사로 넘어갈게요. 네. 그리고 트랜스펙터가 안전하고 빠른 이유를 좀 설명드리려고 해요. 일단 트랜스펙터는 면역계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계속 얘기하는데 면역계만 사용합니다. 그리고 트랜스펙터는 3,500에서 5,000달톤의 무게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 달톤이라는 게 콜라겐 때문에 좀 유명해졌는데 크기가 아니라 무게예요, 무게. 질량을 재는 단위가 달톤입니다. 그런데 이게 3,500에서 5,000달톤이면 진짜 가벼운 거예요. 어느 정도인지 감이 잘 안 오잖아요. 세균이 100만 달톤이 넘어요. 세균도. 그리고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작아도 15,000달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작죠, 트랜스펙터는. 근데 저렇게 작으면 알레르기 면역 반응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만약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트랜스펙터를 줬어. 근데 알레르기가 났대. 그러면 캡슐에 반응하는 거예요. 캡슐은 반응할 수도 있잖아. 세상 모든 거에는 알레르기가 어떻게든 생길 수 있어요. 쌀 알레르기도 있어요. 심하신 분은 물 알레르기도 있잖아요. 햇빛은 안 좋아할 것 같은데 햇빛 알레르기도 있죠. 그러니까 세상 모든 거에는 알레르기가 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아주 희박하긴 하지만 캡슐에 알레르기 있는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트랜스펙터에 알레르기가 날 수는 없어요. 반응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없어요. 면역계가 반응할 수 없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가 파이르판. 여기에서 이제 갑자기 딴 얘기를 생략하면 제가 배울 때는 영어식 표현이 없었습니다. 저 알레르기가 표준어예요. 알러지 아니에요. 알레르기가 표준어예요. 우리나라는 수입한 나라의 언어를 그대로 쓴다가 법이었어요. 표준어법. 그래서 알레르기 독일에서 가져온 거예요. 우리나라 광고 보내주고 감사 보내주고 의료용품 받아와서 지금도 약국 보면 독일 약국 이렇게 있잖아요. 독일한테 받았거든요, 의료 지원을. 그래서 그때 들어왔던 용어를 그대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죽을 때까지 나트륨, 무슨 소비듐, 칼륨, 근데 포타슘 그러잖아요. 영어식 표현이고요. 요즘엔 영어식 표현으로 가르치는 것 같은데 독일식 표현으로 배웠습니다. 그래서 알레르기 표준어입니다. 일본어 아닙니다. 그리고 밑에 파이에르판 독일어입니다. 근데 요즘에 계속 파이어판이라고 나와가지고 저는 파이어판이라고 배워서 파이어판 여기서 흡수합니다. 다시 말하면 소화기를 거치지 않아요. 소화기를 거치지 않으면 간을 거치지 않아요. 이건 엄청난 차이예요. 대부분의 음식을 먹으면 어떤 영양소를 먹든 홍삼을 먹든 뭘 먹든 어떤 알로에를 먹든 뭘 드시든 다 소장에서 흡수돼서 간으로 가서 온몸으로 퍼져야 되죠. 근데 아까 가끔 그런 경우 봤는데 장어 먹어가지고 아저씨들이 장어 먹으면서 막 야 힘이 쏟는 것 같아. 안 쏟아. 거짓말 하지 마. 장어가 소화돼서 당신한테 에너지를 주면 6시간은 있어야 돼. 그러니까 저녁에 장어를 드시고 거사를 치르러 낮에 드세요. 그런 생각 있으시면. 근데 소화가 될 시간이 없는데 어떻게 무슨 일이 일어나요 지금. 근데 트랜스펙터는 소화기를 거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빠르고 안전합니다. 면역 중간 부분의 위치가 다 장애했다라고 얘기를 드려도 감이 오실 텐데 우리 소화기관 내에 보면 좀 어렵다는 거예요. 파이어판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이 어떠한 곳인지 설명을 드리면 외부에서 이물질이나 세균이나 나쁜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이 파이어판이라고 하는 곳에 이러한 나쁜 물질, 세균, 바이러스들이 모이게 합니다. 여기서 무슨 일을 하냐? 약간 쉽게 비유하자면 유치원처럼 교도소처럼 얘들 싹 가둬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인체 내의 자연 면역과 후천 면역이라고 하는 것은 NK세포나 T세포나 B세포 녀석들을 불러가지고 지금 이 파이어판 안에 들어와 있는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우리 몸을 무해한지 혹은 무해한지 판별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줍니다. 자, 우리 몸에 나쁜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판명해놨다라고 하면요, 여기에서 선천 면역의 활동을 하게 진행하는 자연 면역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후천 면역, 항원을 만드는 T세포와 B세포가 함께 있죠. T세포와 B세포에게 정보를 전달합니다. 지금 체내에 들어온 이 나쁜 세균과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 빨리 대응할 수 있는 군대를 만들어 라고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항체 생성, 학원에 대응해서 항체를 생성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줍니다. 자, 그래서 이 가장 쉬운 예시로 우리가 예방접종을 합니다. 그렇죠? 추운 겨울철에 되면 독감 여기까지 드릴게요. 자, 보시면 들으시는 게 알겠지만 파이어판이라고 하고 있죠. 네, 그 파이어판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실제로 이거 나머지 융털들이고요. 소장에는 융털들이고 이렇게 파이어판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파이어판에서 병균으로 보인다 싶으면 다 빨아들여요. 일단은 여러분 심지어 유산균을 먹죠. 유산균을 먹으면 일로 들어가요. 왜? 균은 나랑 DNA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일로 가요. 일로 갔는데 왜냐면 영양소들은 이 융털이 다 흡수합니다. 돼지고기라든지 뭐 상추라든지 이거 얘네가 흡수하는 거고 기타 다른 게 들어왔다. 세균이네? 그럼 누가 흡수하는? 얘가 흡수하는 거예요. 근데 이 주변에 이미 면역세포들이 잔뜩 모여있죠. 대응하려고. 근데 신기한 건 유산균이 들어오면 이 전체, 그러니까 심판을 할 때 이건 유산균이에요? 풀어주세요 하면 풀어준다는 거죠. 어떻게 일어나는지는 몰라요. 아직도. 근데 그렇게 일어나요. 왜냐면 유산균은 나랑 DNA가 다르잖아요. 유산균도 균이에요. 그럼 사실 죽여야 되거든요. 근데 안 죽여요. 근데 트랜스퍼 벡터는 항원으로 보인다고 아까 말했죠. 항원으로 보여요. 그래서 일로 흡수됩니다. 파이어판으로 흡수된 후에 여기에서 저지를 하려고 봤더니 트랜스퍼 벡터예요. 그럼 애들이 나눠갔습니다. 근데 나눠갔는데 여기에 이게 부족한 사람들도 있겠죠. 면역세포가 부족한 사람들도 있죠. 근데 트랜스펙터가 많이 들어오면 이거 써야 되거든요. 써야 되기 때문에 면역세포 아까 나온 것처럼 항원에 반응해서 더 많은 면역세포를 만들어라 라고 해서 명령이 떨어져요. 그래서 면역세포를 더 많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게 파이어판인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 영상을 보셨었어요. 보시죠. 파이어 패치나 똑같아요. For life transfer factor is clinically proven to activate the immune system within 2 hours. Transfer factors aren't vitamins, minerals, or herbs. They are molecules that transfer immune memory and knowledge from one cell to another. They teach your immune system to recognize, respond to, and remember potential threats. For life transfer factors provide vital information and education to your immune system. Let's follow the path of transfer factors through the body as they raise your immune IQ. First, the capsule travels down your esophagus to the stomach. There, it dissolves, and the individual transfer factor molecules are released. The transfer factor molecules enter the intestines, where they encounter groups of immune cells called Peyer's patches. Peyer's patches are concentrated centers of immune cells. And 여기 지물자 패치라고 하는 게 파이어판이에요. 여기로 들어가잖아요.
융털로 안 들어가잖아요. 융털로 들어가면 소화기를 거쳐야 되니까 간을 거쳐서 온몸으로 가는 거고요. 이쪽으로 들어가고 있잖아요. 이건 점막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다 있습니다. 파이파는 점막이 있으면 어디든 다 있어요. 입안에 있죠. 코 깊은 데 속에도 있죠. 눈 밑에 여기에도 있습니다. 점막에는 어디든지 있는 게 하이오판이에요. 이 그림에서 이미 보여주고 있었거든요. 일로 들어가지 않잖아요. 제가 이거 영상을 보면서 포라이폰 진짜 다 알고 있고 영상도 만들었는데 저 설명을 좀 빠졌구나. 그래서 제가 이걸 설명을 드리는 거고, 이렇기 때문에 다른 곳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리고 빠르다.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러한 트랜스퍼 팩터를 미국 독점으로 생산하고 전 세계로 독점 유통하는 회사가 바로 웨어 시스템 전문기업 포라이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포라이프를 정확히 이해한다는 건 트랜스펙터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트랜스펙터에 보면 뭐 여러 가지 뭐 다 있죠. 제품 여러 가지 많이 있죠. 그런데 사실은 이 트랜스펙터 가장 중요하고, 트랜스펙터를 사람들이, 이것도 제가 요즘에 여러 군데 돌아다니면서 강의하다 보니까 좀 물어보셔서 얘기하면, 초유에서 추출한다. 그러면 초유에서 그냥 이걸 뺀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래서 그래요. 우유 같은 거 먹으면 안 좋은데 우유 먹어도 돼요? 이거 우유 성분 아니에요? 일단 우유에서 만들었으면 우리나라 이 법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우유를 포함이라고 써야 돼요. 근데 그건 차치하고 초유에서 뭘 일단 빼내는 거냐? 백혈구들을 빼냅니다.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말하는 백혈구는 T세포를 포함하는 거예요. 여러분 병원 가서 검사하셨을 때 WBC라고 있죠. WBC는 아까 나왔던 백혈구, NK세포, T세포 다 합친 거예요. 보조 T세포, 제어성 T세포까지 다 합친 겁니다. 다 합친 숫자가 WBC 숫자예요. 그래서 이 초유에 있는 백혈구들을 전부 뽑아냅니다. 자, 정보 전달 물질이죠. 그럼 내가 지금 무슨 일이 생겼어요. 그걸 봤어요. 지원이 필요해요. 보고를 해야겠어요. 그러면 트랜스펙터를 방출하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가지고 있어요? 백혈구가 가지고 있죠. 백혈구가 쓰는 거예요. 그래서 트랜스펙터를 초유에서 어떻게 분리하는 거냐? 백혈구를 먼저 분리하고 백혈구 안에서 트랜스펙터를 빼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기술인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냥 여기서 이렇게 되는 줄 알아. 초유에 이미 있어가지고 초유에서 그냥 뽑아내는 걸 줄 알고 계신데, 그게 아니고 백혈구 안에 있는 걸 뽑아내는 겁니다. 이걸 추출하는 거예요. 보이지도 않는 걸 추출하는 단계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저게 잘 안 돼서 초유가 그냥 포함되어 있었어요. 맨 처음에 나왔던 트랜스펙터 클래식 제품, 포라이프 트랜스펙터 클래식에는 아예 초유가 포함되어 있었어요. 완벽하게 분리가 안 돼서. 근데 지금은 이제는 나노 시대가 됐죠. 그래서 완벽하게 분리하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분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포라이프라는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를 알려면 트랜스펙터를 정확하게 아시면 되고, 다른 어떤 제품하고도 비교할 필요도 없고 싸울 필요도 없습니다. 누가 비타민을 딴 데서 사먹겠대요. 그러라고 하세요. 그거 비타민인데요, 뭘. 자기는 뭐 비맥스 메타, 그럼 먹으라고 하세요. 저희는 비타민 팔려고 하는 회사가 아닙니다. 오로지 트랜스퍼 팩터입니다. IDA가 의미 있는 이유도 트랜스퍼 팩터 때문이고요. 그 어떤 제품이라고 해도 CV가 됐건 그 콜이 됐건 그 어떤 제품이라고 하더라도 그 존재 가치는 트랜스퍼 팩터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포라이프를 이해하시는 거에는 트랜스펙터가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트랜스펙터를 한국에서 독점으로 가져와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게 바로 여러분입니다. 팀 포라이프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부심을 조금 가졌으면 좋겠고요. 다른 어떤 회사분들하고 말을 하셔도 죄송하지만 특허 때문에 아직 저희밖에 못 팔잖아요. 그죠? 포라이프는 한국에서 트랜스펙터를 구매할 수 있는 방법은 포라이프를 파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따지고 보면 사실은 10만 원을 받고 20만 원을 받고 우리 많이 해야 돼요. 그렇죠? 30만 원을 받고 무슨 상관이에요? 우리밖에 못 파는데. 하지만 여러분들한테 좀 죄송하지만 가치에 비해 굉장히 저렴하게 전달해드리고 있고, 심지어 여러분에게 무엇까지 사업의 기회까지 열어주고 있는 회사가 포라이프고, 우리가 하고 있는 포라이프 사업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건강이 돈이 되는 시대입니다. 건강하시고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김경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